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네, 제대로 왔어요. 오늘 14일이죠. 내일 이제 15일입니다. 벌써 11월도 중간이 지나고 있네요. 올해 좀 생각해보면 상당히 참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여름에 한창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올해 뭐 참 미사일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참 제가 뉴스룸에서 할 얘기도 참 많았지만 참 여러 가지 참 부산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뭐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단하게 뭔가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민간단체라는 것이 뭐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단체 자체가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비영리단체가 설립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처럼 올해 우리가 목표를 얼마나 걸겠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설립 자체가 목적인 것, 마치 대한민국은 국가가 존립하는 건 목적인 것처럼, 또는 뭐 대한민국 통일이 목적인 것처럼, 난 NGO죠, 우리가 말하자면.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비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무튼 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얼마 전에 오늘이죠, 참.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프놈펜 선언이죠. 프놈펜 선언. 그래서 지금 뭐 사실 G20 회의 때문에 이제 발리로 가죠.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는데, 저도 이제 발리를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뭐 G20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오늘 이제 프놈펜에서 이루어진 프놈펜 선언, 한미일 공동 성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다 대고는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도직입적으로 미사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 지역 영내 미군을 증파하겠다, 핵전력을 강화하든지 또는 미군을 증파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거하고 지금 동시에 속도전으로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공동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하고 일본은 늘 자세가 똑같았죠. 왜냐하면 일본은 늘 본인들의 가상 적국을 소련, 중국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뭐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유화 제스처를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가상 적국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었죠. 그래서 뭐 한 번도 역사상 일본이 중국이나 소련과 뭔가 잘 지내본 적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본 적도 없어요. 오롯이 항상 에너미였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하고 좀 잘 지낸 경우도 있었지만,
뭐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는 완전히 이제 에너미가 된 상태. 그리고 소련은 뭐 늘 에너미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도 결국은 근래 이후로는 늘 뚜렷한 자세를 취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이 그동안 이제 약간 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해서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보기에. 근데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외교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무슨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게 해야지. 뭐 러시아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됐다라고 소련한테 말하면 어떡하냐.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 나라 내정 간섭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만 해협에 대한 평화를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왜 대만 편을 드느냐. 그러니까 북한도 달래야지.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달래야지. 그걸 또 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바로 원점을 타격하겠다 또는 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외교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 성향의 신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들한테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진 것은 물론이거든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운반체도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핵실험도 성공하고 그리고 미사일 실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력이라는 것은 핵 소형화, 핵탄두의 소형화 및 그리고 폭발력이겠죠. 크긴 작고 효율은 그대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긴 작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크기가 작아야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계속 이제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계속 그 지금 원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미국은 아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0점을 잡겠구나. 우리가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이 알잖아요. 이제 계속 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탄착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쏘면 거의 다 대부분 맞아지는 그런 0점을 잡아지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이제 판단한 이상 우리가 이제 북한과 어떤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의무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전력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대화를 나눈다 이런 자체가 무의미해요. 무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 집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에서는 그러니까 그 뭐 재래식 무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왜 핵무기 앞에서는 재래식 무기의 전력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탱크를 갖고 2,000개, 3,000개 탱크를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파치 헬기가 200개고 300개고 소용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그냥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뭐 외교의 자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정권이라든지 정부의 수반자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외교적 자주전도 좋고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이라든지 자주 외교도 좋은데 뭐 북한과 어떤 등거리 외교나 소련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의견도 개진하고 또 북한과 결국은 어떤 전쟁을 피함으로써 남 좋은 일을 시킨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런 책 보면 이제 뭐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은 제일 좋은 게 일본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화합을 해서 뭐 핵무기도 공유하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 이런 얘기들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개런티 할 수 있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북한을 믿을 수가 있느냐. 같이 말이 통한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북한은 이미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 하나 딱 들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저 나라가 비록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고픈 상태,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처절한 소위 얘기해서 all or nothing의 상태를 과연 우리가 저들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의 교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정치나 외교는 어떻게 보면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신뢰. 믿을 수 있느냐, 담보할 수 있느냐, 개런티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 미국뿐이다라는 것을 그냥 선언한 게 바로 프놈펜 선언인 겁니다. 예. 비록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없죠. 예, 당연히. 미국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북한보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프놈펜 선언의 핵심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ICBM을까지 개발한 완성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완성된 핵 보유국.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번에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미국 편에 섰다 또는 미국의 동맹군 편에 섰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시그널을 확 보여준 게 바로 프놈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는 사실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아요. 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게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속으로 난 사실 미국 놈들 싫고 일본 놈들도 싫어. 난 쪽발이들 싫어. 난 차라리 뭐 같은 민족이 좋아. 이렇게 100% 백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시그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나 외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김건희 여사하고 집에서 방에서 아유 누굴 믿겠어 쌍놈 새끼들 아무도 못 믿겠어 미국 놈을 믿어 일본 놈을 믿어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라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게 바로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다. 그게 우리 국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유의 가장 큰 근원 중국한테 야 대만 문제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소련한테 우크라이나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오늘 선을 그어버렸어요. 예, 미국과 일본이 너무나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겁니다. 지금 해준 거예요. 이러므로써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일본 라인에 같이 서버렸다. 그리고 해양 세력의 라인에 섰고 인도 태평양 라인에 쓴 겁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라인 소위 얘기해서 대치점에서 우리는 해양 세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프놈펜 선언의 핵심적인 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민족의 어떤 뭐 자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지금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뭐 경향신문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또 달라요. 또 뭐 조선일보는 또 뭐 동아일보 마찬가지 중앙일보는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어느 신문이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한 건데 그 선택을 옳다고 생각하는 신문들이 이 신문들이고 그 선택을 반대하는 신문들이 이 신문들입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그 언론들의 자유예요.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결정을 한 정치가나 권력자들은 본인들의 어떤 결정에 이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북한 핵이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또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사실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실패한 선거가 아니에요. 이긴 선거입니다. 양 하원 둘 다 질 뻔한 선거를 상원은 완전히 이겼고 하원은 지금 10개 차이도 안 나요. 한 5개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좀 돼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하원도 뭐 2-3개 정도 이탈표가 나면은 뭐 다수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한마디로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겠냐? 민주당이 김정은이가 쏜 미사일 때문에 득을 봤어요. 예, 지금 상당히 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악당의 빌런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첨언해서 김정은이까지 막 미사일을 쏴대니까 이 뭐 러시아하고 잘 지냈던 또는 김정은하고 잘 지냈던 이 트럼프가 뭔가 이게 좀 불리해진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왜 트럼프랑 잘 지냈던 놈들이 왜 이렇게 난리야? 막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 새끼들, 김정은이 미사일 쏴대고 이 새끼들 안 돼, 트럼프 저거 안 되겠어, 저거. 저 정신머리 똑바로 놈 아니야, 저거. 친구 보면 글을 알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반사 이익을 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반사 이익을 받고, 예, 김정은 때문에도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국제 정세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 거예요. 예, 거기다 이제 시진핑의 대만 침공 예상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반사 이익을 봤다. 그래서 인플레도 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그때 때마침 또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민주당 정부가 지금 정치를 잘했다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완전 민주당이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재선까지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뻥 뚫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은 미국에서 완전한 실력자로 지금 자리 잡은 상태를 이미 누가 알았다?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이 안 거예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좋아했거든요. 트럼프 시절에 아베 수상하고 일본이 상당히 잘 지냈습니다. 예, 트럼프 때. 그리고 뭐 민주당 정부 때는 또 한국이 민주당일 때는 또 트럼프랑 잘 지냈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파워풀한 그 권력, 그 지배력을 믿은 거예요. 이제 바이든 지도대로 이제 구상대로 가겠구나. 세계 정세는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하고 이제 기시다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이제 미국과 딱 붙은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바로 프놈펜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됐고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까지 딱 포함된 한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지금 국내 정치의 어떤 상황 이게 딱 완전 다 포괄적으로 더 합격된 것이 바로 프놈펜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